넘어가시죠. 코인데스크의 작년이죠. 이번 크리스마스에 토큰화라는 재정적 선물을 풀어보세요. 조금 관심을 가져봐라. 뭐 이런 얘기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래프랑 동일합니다. 출처가 같으니까요. 여기서 봐도 거꾸로 봐도 프랭클린 템플턴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온드 파이낸스 등등등등 해서 수암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ETF가 됐든 아까 전에 무슨 채권이 됐든 이런 굵직한 자산들이 토큰화에 들어오고 있다. 다이와 세큐리타이즈가 토큰화된 채권을 위해서 MUFG의 프로그만트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프로그만트는 부동산 관련된 업체고요. 어쨌든 부동산 관련돼서도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SBI까지 해가지고 R3 요 점 찍힌 거 보니까 R3 코다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토큰화된 채권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일본이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회사 이름을 한 번씩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BI가 은행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고, XRP하고도 좀 친하죠. SBI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 오사카 디지털 익스체인지가 디지털 증권 출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ODX 요거겠죠. 요 보면 또 SBI 또 나오죠. 노무라 증권, 다이와 요런 자주 나오는 애들은 한 번씩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SBI가 ODX의 대주주고 주요 후원자로 뭐 노무라나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일본 증권 토큰 증권이죠. 상당 부분이 부동산용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만트가 관련돼 있었죠.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부동산을 좋아하잖아요. 뭐 홍콩도 그렇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스미모토 생명은 토큰화된 블록스턴 부동산 펀드의 투자입니다. 또 이제 부동산이 나오죠. 은행 지원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세큐리타이즈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토큰화된 부동산 발행을 발표했다. 부동산 펀드가 계속 좀 토큰으로 발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적격 투자자만 가능한 것 같네요. 부동산 STO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너무 허황된 목표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없을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부동산이 또 나왔다. 부동산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바이 10101.art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서 토큰화 플랫폼을 위한 뱅크시 알죠? 엄청 유명하죠. 뱅크시하고 워홀을 전시를 했다는 건데 딱 봐도 이게 뱅크시 작품 같네요. 모던 아트 갤러리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여러 유명한 작가들을 선보일 거다. 뭐 법적 구조를 가지는 디파이 프로토콜일 거다라는 것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저렇다는 거고 한번 살짝 볼까요? 그 홈페이지인데요. 뱅크시, 워홀, 피카소, 달리 엄청나죠? 그래서 뭐가 있나? 오프라인 갤러리는 실제로 이 그림이 있는 곳이 두바이에 있는가 봐요. 그리고 지금 피카소랑 앤디 워홀 작품은 이제 나올 거라고 돼 있고, 뱅크시 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커밍 순 돼 있죠. 지갑을 일단 연결해서 사야 되는 것 같고요. 100USDT당 뭐를 주는 것 같은데 뭘까요? 아무래도 그리드 돼 있는 걸로 봐서 요 네모 조각 하나가 왠지 100USDT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요런 조각이 하나가 100USDT다. 그래서 이런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 되겠죠. 실제 갤러리에 보면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럼 이 그림은 그 실제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50% 이상 가지면 또 나 우리 집에 가지고 놔둘래 하면은 그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두바이에 전시가 된 작품들이다. 실제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반 크립토랑은 결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태국의 어떤 은행이죠. 뱅크가 토큰 증권 계획을 발표했다.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고요. 웹3, 디파이, AI를 대상으로 하는 1억 달러 규모. 크죠? 1000몇백억인 건데 벤처 캐피탈, VC 펀드를 출시했다.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벤처 빌더이기도 하다. 디지털 위안화를 지원한 최초의 외국 은행 중 하나였다. 되게 디지털 통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태국도 좀 의외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파이넥스 세큐리타이즈에서 최초의 토큰화된 채권이 발표됐다. 이제 채권들은 좀 익숙합니다. 이제 토큰 증권으로 넘어오는 게 구체적으로 내용도 있죠. 티커명도 나오고요. 10% 쿠폰이 있는 36개월짜리 만기 제품인 것 같고 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비트파이넥스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가 원래 진짜 유명한 크립토 거래소 업체고 매우 오래됐는데 이 토큰 증권 쪽에서도 좀 활약을 하고 싶어서 뛰어든 것 같습니다. 센트리퓨즈라는 원심 분리기죠. 그렇죠.
대규모 다중 체인이 업데이트가 적용된다. 센트리퓨즈가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의 알 카테고리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아비스트럼이랑 베이스랑 셀로가 실행이 된다. 베이스라고 하면은 코인베이스 얘기하는 거죠. 나오네요. 그렇게 체인들을 선택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다. 대시보드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센트리퓨즈도 굉장히 기대되는 회사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인도의 GIFT-City에서 규제 대상 자산 토큰화를 개시했다. 구자라트의 어떤 도시에서 실물 자산을 위한 최초의 규제된 토큰화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인도의 여기가 싱가포르, 두바이의 경쟁자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인도를 굉장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세계 1등이죠. 그래서 이 경제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최초의 토큰화된 자산 클래스는 부동산이 될 것 같다. 근데 예술품, 항공기, 선박 등이 있다. 재밌는 거는 또 이렇게 부동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계속 언급이 된다는 걸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시죠. 트레이드 플로우 캐피탈 펀드는 오블리게이트를 통해서 USDC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 USDC로 표시되는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것은 USDC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뒤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올 건데 그건 좀 흥미로울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천천히. 레이즈 핀테크 INC에서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혁신하기 위해서 폴리메시하고 협력을 했다. 폴리메시도 잊을만 하면 나오죠. 폴리메시로 토큰 증권 쪽으로 나오면서 상패를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폴리메시가 생태계 개발 기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레이즈 쪽에 좀 폴리메시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서로한테 좋은 거죠. 폴리메시도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파이낸스 아까 전에 두 번째로 큰 데라고 했죠. 플랭클린 템플턴이 요 그림인데 이게 왜 나왔나 모르겠네. 온드 파이낸스가 토큰화된 국채 제공을 확대함에 따라서 솔라나 기반으로 실제 자산이 구축된다. 이 솔라나도 토큰 증권 관련돼서 프로토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롭네요. 디파이를 활용해서 토큰 증권을 사용하는 업체인 것 때문에 좀 관심이 가네요. 국채나 채권 같은 것들도 올라가는 것 같고 미국 재무부 지원 토큰을 솔라나 블록체인의 요 거래소죠. 올카랑 레이디움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로 확장했다. 흥미롭습니다. 미국 국채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토큰화가 많이 됐고요. 암호화폐 기반 기업,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대형 은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블록체인상의 채권이나 이런 걸 갖다가 올리는데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붐이 일었다는 내용이고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토큰 증권의 붐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1월 8일 암호화폐 샌드박스를 출시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토큰 증권 말고 크립토 관련돼서는 지금 따로 법규를 제정하고 있잖아요. 영국에서도 크립토 관련해서 암호화폐 샌드박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꼭 크립토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분산 원장 기술이니까 그 블록체인 기술 그런 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런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샌드박스를 출시를 한다는 예언으로 보입니다. 마스터카드가 퓨리어스 벤처스와 협력해서 차세대 결제 자산 인프라를 가속화한다. 이런 전통 금융인 마스터카드 같은데도 이제 결제 시스템적으로 계속 이렇게 니즈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록체인 상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파트너십을 아부다비에서 맺었다. 공동의 노력에 따라서 최첨단 결제 솔루션 및 기술을 접목해서 2025년까지면은 당장 2년 남았죠. 지금 시작이니까. 전 세계 5천만 개의 중소기업을 디지털로 전환하겠다. 와, 엄청나죠. 사실 이 마스터카드가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하게 그쪽으로 지역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요 결제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이게 가장 큰 회사라고 했죠. 사모시장에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50년 된 금융시장 인프라를 재설계하려고 한다. 엄청나게 포부가 크죠. 처음에는 이렇게 종이로 쓰다가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도입이 메이저 트레이드파이 쪽이 빨리 블록체인으로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선봉장에서 서고 있는 거죠. 좀 재밌는 뉴스인데요. S&P 글로벌 레이트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평가를 개시했다.
S&P는 스탠다드 앤 퓨어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신용평가사인데 안정성을 갖다가 1에서 5까지 분석을 했대요. 1이면은 안정성이 높다, 5면은 좀 약하다라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뭐 신용, 시장 가치, 보관 리스크, 그다음에 담보, 거버넌스, 레귤레이션, 상환 가능성, 유동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가 순위를 한번 볼까요? USDC가 가장 좋게 평가를 받았고요. 제미니 달러랑 팍스 달러가 또 가장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건 또 뭐냐? 우리가 많이 쓰는 다이, 이더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플랫폼이죠. 교환을 하는 코인이죠. 그리고 테더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퍼스트 디지털 USD라고 해서 FDUSD가 있어요. 요것도 별로 좋지 않다. 프락스도 꼴등이다. 뭐 이런 거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다. 평가받은 내용 한번 잠깐 보면, 스탠다드 앤 퓨어스 글로벌에 요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평가했다. 우리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 테더는 뭐 이렇게 부족하다. 4점 매우 안 좋게 평가가 됐고, 저위험 유동자산에 대한 전적인 지원이 있으나 자산 보호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1점 못 주고 2점을 줬다. 테더는 상대방의 은행 계좌 제공자에 대한 담보가 잘 잡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4점을 줬다는 얘기죠. 다이에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더기 때문에 별로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달러랑 비교하면은 워낙에 가격 변동폭이 크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정지해놓고 한번 읽어보시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뉴스였습니다. 홍콩에서 디지털 녹색 채권에 5개 은행이 참여했다. 뭐 친환경 쪽에서도 토큰 증권 쪽에 많이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여한 업체를 보면 골드만삭스나 HSBC, 신디게이트,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겠죠. 이렇게 거대한 은행들이 디지털 녹색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발행을 실제로 하면 한 번 더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홍콩이 주도적으로 조금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수한 은행들이 많잖아요. 홍콩에도. 금융의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런 녹색 채권들도 토큰화될 가능성이 매우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매우 많고 또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프로바란스 블록체인,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온체인 거래. 뭐 자기들 홈페이지니까 이렇게 써놨죠. 어쨌든 홀드 모듈이라는 걸 갖다가 개발을 해서 되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보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보여드린 부분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나는 뭐 가스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좋다. 혁신이 차별화된 점은, 그러니까 일반 블록체인하고 차별화되는 게 에스크로 계정의 자산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3자 중개자 또는 스마트 계약 방정식을 제거한다. 스마트 계약을 조금 안 해도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또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유자가 자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딱 체결되는 동시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에는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블록체인들은 다 필요하다는 얘기고, 심지어 가스도 적게 들고 에스크로를 걸 필요도 없다. 이거는 뭐 제법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바란스 블록체인이 홀드 모듈을 쓰면 실제로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 디지털 익스체인지가 이더리움 주식을 토큰화한다. 토큰화된 주식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됐다. 전에 ADR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렸죠.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이제 주식들을 미국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전에 한번 INX가 그 부분에 협업을 맺은 회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 주식을 토큰화한다라는 거. 토큰이는 아펙스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기관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할 거다. 이제 기관 쪽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토큰이도 굉장히 메이저급 회사고요. 투자를 여기로부터 받아가지고 기관급을 한번 걸어볼 수 있을 만큼 돈이 생겼다는 거죠. 토큰이가 얼마 전에 클레이하고도 한번 컨소시엄을 했죠. 아마 뉴스 찾아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토큰이도 굉장히 분발하고 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